안녕하십니까. 전남대병원 윤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큐트 라지 베슬 오클루전 환자의 엔도베스큘러 스룸벡토미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MRI의 현재 역할이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큐트 라지 베슬 오클루전 환자에서 미케니컬 스룸벡토미는 이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도베스큘러 스룸벡토미 환자를 셀렉션하는 데 있어서 스탠다드 이미징 어프로치는 아직 정립되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CT 베이스드 이미징 셀렉션을 하고는 있지만 MR 베이스드 셀렉션도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엔도베스큘러 스룸벡토미 환자를 셀렉션 하는 데 있어서 어큐트 스트로크 이미징의 목표는 4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모리지를 디텍션하고, 그리고 라지 베슬 오클루전 여부를 판별하고, 그리고 코어 임팍트 사이즈를 평가하고, 피넘브랄 티슈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는 이 4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코어 임팍트 사이즈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프리트리트먼트 이미징에서 코어 임팍트 사이즈가 트리트먼트 아웃컴과 가장 연관이 깊고 강력한 이미징 마커이기 때문입니다. 이 치료 전 영상에서 코어 임팍트 볼륨이 작은 경우에는 치료 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 그 반대로 임팍트 사이즈가 큰 환자를 치료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재개통이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임팍트 코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징 모델리티 중에서 MRI, DWI가 가장 월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큐트 임팍션 디텍션 하는 데 있어서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가 높고 볼루메트릭 퀀티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또한 인터리더 어그리먼트가 엑셀런트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98명의 환자에서 프리트리트먼트 DWI를 시행하고 이어서 미케니컬 스룸벡토미를 시행한 이 스레이스 RCT의 분석 결과를 보면 프리트리트먼트 DWI 리전 볼륨이 크면 클수록 굿 아웃컴이 급격히 감소하고 모텔리티는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50cc 정도의 리전 볼륨을 가지고 있으면 IV 스롬볼라이시스를 시행했던 그룹과 굿 아웃컴 비율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텔리티는 약 10% 정도 차이는 있지만 150cc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0%에서 50% 정도의 모텔리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DWI 리전 볼륨은 90일째 굿 아웃컴과 모텔리티의 인디펜던트 프레딕터로 조사되어서 이 프리트리트먼트 코어 임팍트 사이즈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리트리트먼트 이미징에서 코어 임팍트 사이즈가 클수록 포스트 트리트먼트 헤모리지가 증가하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DWI에서 100cc 이상의 라지 임팍을 가진 환자들은 10cc 미만이나 10에서 100cc 정도의 임팍트 사이즈를 가진 환자에 비해서 심프토마틱 ICH 레이시 약 5배, 그리고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이 또한 인디펜던트 프레딕터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룸벡토미 환자를 셀렉션하는 데 있어서 MRI의 가장 큰 장점은 코어 임팍트 볼륨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헌들에 가면 70cc와 100cc를 기준으로 해서 70cc 미만의 임팍트 코어 볼륨을 가진 경우에 스몰 임팍트 코어 볼륨을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환자분이 석세스풀 리퍼퓨전이 일어났을 때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환자군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100cc 이상의 라지 임팍트 코어 볼륨을 가진 환자들은 아무래도 적절히 치료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스판테니어스 ICH 빈도가 증가하는, 그래서 이득이 좀 떨어지는 그런 환자군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팍트 코어를 DWI로 이밸류에이션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디퓨전 리전 리버살이 팔레지 44%에서 보고된다는 점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보시듯이 치료 전 DWI에서 보였던 어큐트 임팍션이 적절한 재개통 후에 소실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로는 이러한 파셜 디퓨전 리전 리버설이 임상적으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결론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노멀라이즈 됐던 티슈가 다시 딜레이드 임팍션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이 리전 리버설 볼륨이 오넷이 16cc로 그리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데퓨스 에피셋 아날리시스에서는 전체 환자 6.7%에서만 트루 리버설이 관찰이 되었고, 그 미디엄 볼륨이 2.3cc로 소량이었음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6시간 이후에 네오난 환자들에 대해서도 엔도바스큘러 스롬벡토미를 시행하게 되면서 DWI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6시간에서 24시간째 네오난 환자들의 치료 근거를 마련한 돈 트라이얼이나 데퓨스 3 트라이얼에서 모두 인파 코어 볼륨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돈 트라이얼에서는 환자 인롤먼트 크라이테리아로 인파 코어 볼륨이 연령에 따라 20cc나 50cc 이하인 환자들을 치료 대상으로 삼았고, 데퓨스 3 트라이얼에서도 인파 코어 볼륨이 70cc 이하인 환자를 대상으로 엔도바스큘러 스롬벡토미를 시행하였습니다. 6시간 이후에 네오난 환자에서 인파코어 사이즈 메저먼트가 중요해짐에 따라서 인파코어 사이즈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DWI가 포함된 MRI가 이와 같은 레이트 타임 윈도우 프레젠테이션 환자에서 프라이머리 이미징 모델리티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파코어는 CT 퍼퓨전으로도 메저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CBV나 CBF 맵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CBF 맵을 사용하고 정상 티슈에 비해서 30% 이상 세리브럴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한 영역을 인파코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CT 퍼퓨전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 케이스처럼 오버에스티메이션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Tmax 맵이나 CBF 맵, CBV 맵에서는 상당한 크기의 인파코어 볼륨이 측정되는데, 파이널 DWI에서는 인팍션이 코텍스에서만 분포하는 아주 작은, 상대적으로 작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는 파셜 디퓨전 리버설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올리게미아가 포함된 부위가 오버에스티메이션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CT 퍼퓨전은 이 케이스처럼 언더에스티메이션을 대부분 보여주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 CT 퍼퓨전 CVB 맵에서 인파코어가 어딘지 알기 어렵지만 DWI를 시행해보면 이런 멀티포칼한 인팍션이 보입니다. CTP의 문제점은 이미지 노이즈가 많다는 점입니다. 어떤 병변을 확신을 가지고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CNR이 4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이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CBF, CT 퍼퓨전 맵은 CNR이 1 미만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에 반해서 DWI는 CNR이 8 이상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CNR이 안 좋기 때문에 정상 조직과 임팍코어로 생각되는 병변 사이의 바운더리가 불분명하여서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CBF 맵과 DWI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을 때 상관관계가 불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observer 1과 observer 2 간의 인터리더 어그리먼트도 상당히 부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CTP의 문제점은 소프트웨어마다 스탠다다이제이션이 없다는 점, 그리고 파라미터를 퀀티피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제조 회사마다 변동성이 크다는 이런 단점들이 있겠습니다. 또 다른 어큐트 스트로크 이미징의 골 중에 하나인 헤모리지를 디텍션 하는 데 있어서 CT나 MRI 모두 상당히 신뢰도를 가지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CT가 골드 스탠다드이긴 하지만 그레디언트 에코나 서셉티빌리티 웨이티드 이미징으로 충분히 파렌키말 헤모리지는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MRI의 단점은 이 그레디언트 에코 이미지에서 어큐트 SH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는 플레어 이미지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록시멀 라지 아트리 오클루전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CTA나 MRA나 진단 정확도는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처럼 TOF MRA보다는 컨트라스트 인핸스드 MRA를 시행하면 어큐이션 타임이 더 짧고 커버리지가 크고, 그리고 콜라테럴 플로우까지 어세스먼트 할 수 있어서 TOF에 비해서 CMRA의 장점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MRA가 CTA보다 진단의 정확도는 약간 낮지만
Acute Proximal Large Vessel Occlusion을 디텍션 하는 데 있어서는 CTA나 MRA 모두 클래스 1 레벨 오브 에비던스 A의 레커멘데이션을 아주 정확하다는 레커멘데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헤모리지를 보는 데 있어서는 CT가 동등하거나 약간 우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라지 베슬 오클루전을 보는 데 있어서는 MRA로도 CTA와 충분히 진단의 정확도를 나란히 할 수 있겠습니다. 코어 임팍트 사이즈를 보는 데 있어서는 MRI DWI 이미징이 CT 퍼퓨전보다는 훨씬 월등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넘브라 이미징은 MR 퍼퓨전이나 CT 퍼퓨전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론벡토미 환자를 셀렉션하는 데 있어서 피넘브라 이미징의 중요성이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제한된 뇌 영역에서 이스케믹 코어와 피넘브라는 서로 상호 의존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그 말은 코어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그 말은 제한된 영역에서 피넘브라는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반대로 인파코어가 큰 경우는 피넘브라는 작을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 코어가 70cc 이하로 작은 환자에서는 피넘브라 이미징을 굳이 시행하지 않더라도 미스매치 피넘브라 영역은 상당히 클 거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스케믹 코어, 인파 코어를 정확하게만 측정할 수 있다면 피넘브라 이미징을 굳이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점은 피넘브라의 정확한 받아들여지는 데피니션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인파 코어가 작은 환자에서 임상 증상은 심한 경우에 이를 클리니컬 피넘브라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정황상만으로도 스론벡토미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그런 개념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병원에서 이 피넘브라 이미징을 과감히 배제한 이런 심플리파이드 스트로크 MRI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GH의 경우를 보면 6시간 이내에 네오난 환자들은 CT로 헤모리지 여부를 판별하고 CTA를 시행해서 프록시말 라지 베슬 오클루전을 확인한 다음에 DWI를 시행해서 임파코어 사이즈를 평가한 다음에 엔도바스큘러 세라피를 결정하는 이런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고, 6시간이 넘어서 네오난 환자들은 MRI 만 시행해서 T2 스타웨이티드 이미지에서 헤모리지를 판별하고 MRA로 프록시멀 오클루전을 보고 이어서 DWI를 시행하는 이런 4분 프로토콜을 운영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9분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데요. DWI 시행하는 데 1분, SWI 2분, 플레어 이미지 1분, 그리고 윌리스 서클과 넥 TOF MRA를 넣었는데 5분, 그래서 도합 9분짜리 패스트 MRI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RI 베이스드 셀렉션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CT 베이스드 셀렉션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고정관념들을 깨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118명에서 DWI를 시행하고 엔도바스큘러 스론벡토미를 시행했던 골리앗 스터디 결과를 보면 스캔 투 그로인 펑처 타임이나 어드미션 투 그로인 펑처 타임이 CT 베이스드 셀렉션을 했던 이스케이프나 익스텐드 스터디 그리고 스위프트 프라임 스터디의 타임 매트릭스보다 오히려 짧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MRI 베이스드 셀렉션이 결코 CT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99명의 MRI 셀렉티드 페이션트와 102명의 CT 셀렉티드 페이션트 간의 타임 매트릭스를 비교한 이 스레이스 랜더마이즈드 트라이얼 서브그룹 아날리시스에서 보시면 오히려 MRI 베이스드 셀렉션을 했던 환자에서 타임 전체적인 스트로크 온셋부터 엔도베스큘러 스론벡토미 프로시저 끝나는 때까지 시간이 오히려 짧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 연구 결과들은 MRI 베이스드 셀렉션이 결코 시간이 CT보다 더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RI의 제한점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응급실 옆에 가까운 곳에 MRI 스캐너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간혹 드물지만 MRI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있는 환자들은 CT를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엔도베스큘러 스롬벡토미 환자 셀렉션에 필요한 출혈이나 프록시멀 라지 베슬 오클루전을 디텍션하는 데 있어서 MRI는 CT와 거의 비슷한 진단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파 코어 사이즈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MRI는 난 컨트라스트 CT나 CT 퍼퓨전에 비해서 월등하기 때문에 6시간 이후에 내원한 레이트 타임 윈도우 프레젠테이션 환자에서 MRI의 역할이 특히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넘브라 이미징은 엔도베스큘러 스롬벡토미 환자 페이션트 셀렉션에 있어서는 점차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셀렉션에 있어서 MRI 베이스드 셀렉션 방법이 CT 베이스드 셀렉션 방법과 비교하여 시간 측면에서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들입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엔도베스큘러 스롬벡토미 환자 셀렉션에 있어서 MRI 베이스드 셀렉션 자체가 상당한 여러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